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가 기존 한종희 부회장 1인 대표 체제에서 반도체 수장인 전영현 DS 부문장이 대표이사를 함께 맡아 2인 체제로 복귀했습니다. 한 부회장은 품질혁신위원장을 함께 맡고 전 부회장은 메모리 사업을 이끄는 동시에 삼성종합기술원 원장까지 견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진만 삼성전자 DS 부분 미주총괄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켜 파운드리 사업부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렇게 총 9명 규모의 정기 사장단 인사를 통해 부문별 사업 책임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원그룹은 주주환원 정책을 포함한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27일 밝혔습니다. 특히 동원산업은 연 1회 실시하던 현금 배당을 내년부터 반기 배당을 통해 연 2회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해 17.6%였던 배당 성향을 3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해 심해 가스성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시추 지역으로 8광구와 6-1 광구 북부가 선정됐습니다. 정부가 시추 계획을 승인하면 올해 12월 중순 시추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관련주의 모멘텀이 작용할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정기 인사와 함께 조직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디지털 감독과 검사 관련 부서들을 떼어내 별도로 디지털 감독 부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 개편을 검토하는 건 팀F 사태 등 연이은 디지털 금융사고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고유림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전문가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노하우들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13시 투자스쿨의 일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계속 보면 오전장에서 하락세 이어가다가 지금 코스닥 0.29%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오늘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반도체주인데요. 반도체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입김 영향으로 조금 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바이든 정부가 막판 이 보조금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론이 나오면서 이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반도체 대장주 조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뭐 전체 시장은 뭐 숨고르기가 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반도체 부분들은 악재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는 그런 요소다 좀 생각이 되는데. 시장의 또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지수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이제 증시 부분들이 이제 매우 이제 중요한데 자 다우존스의 어떤 차트의 모습 잠깐 보시면은 다우존스는 이 상단을 넘어갔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 채널을 돌파를 하는 그래서 상단 채널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채널 상단에서 이런 움직임이 보여지다가 다시 한번 강세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좀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다우존스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의 나스닥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다우존스하고 나스닥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다우존스의 고점, 단기 고점, 7월의 이제 고점을 이미 이렇게 저항, 조정 돌파 안착, 그리고 재상승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 되죠.
11월 달에 이제 출발이 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 부분하고 거의 일치를 한다. 그래서 상승 가속 부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좀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대략적으로 뭐 3개월 주기 사이클하고 거의 일치를 좀 하는 그런 부분인데 다우존스는 7월의 고점이 좀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의 흐름들도 비슷해 보면은 나스닥은 7월의 고점보다는 아직 다우보다는 좀 더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탄력성이 다우존스처럼 약간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지금은 연출이 되고 있죠. 추세선으로 보면은 비슷하게 보자면은 이 상단까지는 뭐 보이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한 번의 랠리 부분들이 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나스닥의 그 잠시 연봉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장기 비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2028년을 기점으로 해서 20년 상승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2008년 기점으로요. 28년까지는 랠리를 보일 거다. 2008년에는 2008년과 똑같은 어떤 급락은 또 2008년에 2009년에 한번 28년, 29년에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만하게 이제 상승하는 나스닥이 상승 가속을 달렸던 것이 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탄생 파동을 보였던 것이 지금 이 시기이기 때문에 거의 5년 주기, 거의 60개월의 어떤 흐름하고 거의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의 N자형 흐름이 나타날 개연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트럼프 시기 정부 초기에 또 2년 또는 3년 정도의 이런 상승 가속 구간이 분명히 이제 펼쳐질 확률이 많고 이에 대한 부분들이 AI가 될 거다. 여러 번 강조를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나스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나스닥의 이제 저점은 한번 큰 충격이 찾아온 저점은 바로 2022년, 2023년 이 시기엔 이미 저점을 보이고 계속해서 날아가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중바닥을 계속해서 형성을 좀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수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자면은 이제 이 코스피 부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 경기 같은 경우는 이때 전부 다 저점을 다 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챗GPT가 나왔던 2022년 12월 기점으로 해서 전부 다 저점을 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시 온바닥. 그렇지만은 저점이 약간씩 높아지는 삼중 바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탄력성 있게 움직여 줄 수가 있다. 그리고 7월의 고점을 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헤매고 있죠. 바닥을 탈출하느냐 마느냐는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충분히 극복을 좀 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월의 고점이죠. 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서서히 행보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 7월이 아니라 코스닥은 먼저 꼬꾸라졌습니다. 올해 3월이 고점이었죠. 지루하게 지금까지 약세 흐름을 계속해서 타왔기 때문에 코스닥이 굉장히 지나치게 오랜 동안 침체 흐름을 보여줬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코스닥의 랠리 가능성이 충분하게 좀 많이 있고 또 정부에서 내년에 어떻게 보면은 내년 미중 패권 다툼에서 양자,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AI 쪽에 어떤 대결이 이제 펼쳐진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한번 랠리가 좀 찾아오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봉상으로 보시면은 음봉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침체가 좀 심하죠. 그래서 충분하게 랠리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물론 화끈한 랠리보다는 지금 수급이 거의 가상화폐 시장으로 많이 쏠리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약간 제한적일 수가 있지만은 8년 전에 뭐 트럼프 시기 때 그때 바이오 열풍도 있었고 그다음에 남북 경협주 열풍도 좀 있었고 또 가상화폐 바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를 리마인드를 해서 그 시기가 다시 한번 또 찾아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보자 말씀드립니다. 이제 상승률 상위 이제 그 섹터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오늘 뭐 상한가 친 종목을 보니까 뭐 이스트 에이드, 인디에프 좋은 사람들, 폴라리스 AI 쪽 부분들이 이제 강세 지금 보여주고 있죠. 폴라리스 AI, 이스트 에이드 이제 같은 경우는 이스소프트의 자회사하고 줌인터넷이 이제 변경 상장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섹터 부분들이 굉장히 강세 지금 진행이 되고 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물론 로봇 관련된 부분으로 뭐 섹터가 뭐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최근에 백악관 내 AI 차르 AI를 도용해서 현재 이용을 해서 공공기관, 민간기관 활성화 이런 정책 컨트롤 타워를 실시를 한다는 뉴스 관련된 부분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 빅데이터 관련된 그다음에 인공지능 검색할 수 있는 또 이걸 짤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 오브제이라든가 바이브 컴퍼니 뭐 엠노, 위세 아이텍 이런 빅테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 보여주고 있죠.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 산업 또는 SI 쪽에 하고 연관된 이런 종목이 현실적으로 오늘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 강세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브제인 같은 경우도 낙폭 과대가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제 올라와 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부분들은 이제 바이브 컴퍼니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다음 소프트에서 사명 변경을 통해서 변경 상장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올라와 주는 현재 AI 쪽 부분들도 한번 강세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솔트룩스 이제 부분들 제가 가장 애착이 가는 종목, 그다음에 AI 기술 쪽으로 완성도가 높은 종목이 솔트룩스라고 이야기를 딱 한 종목만 찍으자면은 솔트룩스라 이야기를 했죠. 솔트룩스 대표가 일단 전체적인 인공지능 마인드도 괜찮고요, 또 기술력도 괜찮고, 또 삼성하고 협력 관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전체 어떤 큰 흐름으로 보시면은 한번 고점, 조정, 돌파 안착, 그리고 가장 먼저 그러니까 8월, 9월 이미 이제 쌍바닥을 쳤고 완만하게 움직이지만은 사이클은 8월부터 굉장히 앞서가는 어떤 사이클이 이제 이렇게 오랜 동안 오래전에 저점을 치면서 올라와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솔트룩스를 만약에 좀 약간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이제 올라오는 부분 종목군들이 좀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는데 셀바스 AI도 약간 올라와줘서 약간 부담스럽지만은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셀바스 AI는 의료 관련된 쪽으로 침투를 많이 좀 했던 업체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격 조정이 갖춰지는 상황이라서
셀바스 AI도 상당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다음에 뭐 많은 종목이 좀 있는데 빅데이터 뭐 관련된 부분들 그중에 XM이라는 종목군도 괜찮습니다. XM이라는 종목군도 이제 이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현재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죠. 인공지능을 이제 가미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XM이라는 종목군도 이제 바닥권을 탈피하면서 치고 올라가려고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뭐 XM 뭐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약간 뭐 생소한 종목군들이 이제는 올라와주고 있고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은 데이터 솔루션이라 모아 데이터 뭐 이런 부분들도 괜찮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데이터 솔루션, 그다음에 모아 데이터 뭐 이런 부분들. 모아 데이터 뭐 거래량들이 이제 거의 이제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약간 좀 기존의 AI 쪽의 종목군들이 부담스러우면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클라우드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업체의 순환매가 좀 왕성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또 후발주로 강조를 드렸던 이스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늘 2% 강세 부분들이 뭐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뭐 관련된 부분에서 이미 많은 학습을 좀 했기 때문에 디지털 휴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을 때도 말씀을 좀 드렸죠. 솔트룩스, 이스소프트, 마음의 AI 이런 종목군들도 충분히 어떤 상승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쪽의 어떤 그 STO 어떤 그 흐름들이 계속해서 강화를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금융 플랫폼 짜는 그런 부분에 거의 특화된 업체가 쿠콘이라는 회사입니다. 쿠콘이라는 회사도 있고 또 핑거 뭐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이 STO를 어떤 매개체로 해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 또 전자상거래 업체 이 종목군들이 강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쪽 물론 형태는 뭐 마이데이터 전자결제 테마지만은 뭐 이 부분들이 STO하고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봐야 될 부분들은 쿠콘, 핑거, 아톤 약간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국내 양시장 보합권에서 혼조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론, STO, 남북 경협 이쪽으로 시장 흐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점 주목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된 투자 전략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13시 투자 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핀테크 관련인데요. 트럼프 당선인과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 의견 정쟁이 계속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핀테크 기술들도 잠시 후에 전문가님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는 남북 경협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 남북 경협 오랜만에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일기 당시에는 세 차례 만났는데 다시 한번 직접 만남이 이어질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님께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계속해서 혼조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에 빨간불을 좀 반갑게 켜줘서 이번 주 내내 좀 좋은 흐름 이어갈까 했는데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 이슈들도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이슈들 좀 집중해보면 희망적일까요?
미국의 이제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춤을 추고 있기 네. 때문에 그쪽 관련된 이슈가 강한 것 같습니다. 하나씩 뭐 살펴보시면은 제일 먼저 연준과 한판 승부 예고한 트럼프 뭐 이런 내용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연준의 이제 독립성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생각 이런 부분과 많이 이제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금리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금리를 뭐 점진적으로 내려야 된다. 이제 무슨 소리냐? 급격하게 내려서 중립 금리까지 좀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재정 정책이나 몇 쪽에서도 많이 충돌이 되는데 결국은 연준까지 뭐 약간 손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연준과 현재 재무장관의 어떤 교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돌아가죠. 그래서 재무장관도 이번에 이제 바꿨고요. 또 연준도 이제 마찬가지로 약간 손을 보려는 뭐 그런 양상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비트코인을 기축통화하려는 뉘앙스들이 상당히 많이 풍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준과의 마찰도 상당히 많이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연준에 대한 그런 개혁 부분들도 분명히 좀 나올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비트코인의 기축통화 가능성들. 처음에는 뭐 기축통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해라. 무슨 달러를 버리고 비트코인으로 가느냐 하지만은 전혀 다르게 움직여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은 핀테크 관련된 부분에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네이버가 되겠죠. 그래서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현재 이런 그 핀테크 관련된 부분도 하고 있고 가상화폐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뭐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카카오를 하지 말고 절대로 네이버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하면 안 되고 절대로 SK하이닉스 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데 네이버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를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가 네이버가 훨씬 더 앞섰다. 탄력적인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좀 일어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부분이 지금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BYD가 내년에 주행거리를 늘린 차세대 LFP 배터리를 이제 출시를 했다 하는 것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BYD가 어떻게 보면 세계 시장 공략 부분들이 가장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세계 전기차 시장의 대부분을 공급을 하고 있고 테슬라의 어떤 생산 물량의 2배를 중국에서 감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의 종주국은 테슬라가 아니라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 핵심은 LFP 배터리 부분이죠. 그리고 셀 투 바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셀을 이렇게 길게 뽑아서 하는 거죠. 이 셀 투 바디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어떤 셀 투 팩이나 뭐 이쪽보다 케이스로 하는 여러 가지 부품이 드는 것보다 원가가 훨씬 더 저렴하고 무게도 가볍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실제 뭐 실험을 보시면은 이 안에 드릴로 구멍을 뚫는데 LFP 배터리는 불이 전혀 안 나지만 삼원계 배터리는 바로 불이 나는 그런 장면도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해가지고 충전을 했더니 삼원계보다 더 현재 동급 중량에 더 앞서는 그런 우찌모달 현상이 생겨났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싼 게 비지떡이다 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가성비가 워낙 좋은 부분들이 해당이 된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셀 투 바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LFP 배터리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중에 전혀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익이라는 종목이 연달아 올라가 있죠. 불판 만드는 회사. 이게 LFP 배터리 사업을 별도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코인테크도 이쪽 관련된 부분이지만은 세방전지도 마찬가지. 1차 전지를 만드는 로켓 배터리, 1차 전지, 건전지를 만드는 업체인데 축전지나 LFP 배터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고점에서 많이 빠진 부분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해줄 수 있고 LFP 배터리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제가 연초부터 계속 몇 달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직접적으로 남북 경협이 또는 어떤談판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벌써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현재 직접 대화를 검토를 하겠다 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리고 대북 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알렉스 윙을 다시 한번 발탁을 했다. 국가수석안보 부보좌관에 했죠. 이런 이제 부분으로 봤을 때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는데 모든 것은 내가 취임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그다음에 러시아 전쟁은 끝내야 된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모든 초점은 중국에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우호적으로 끌어당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협력을 굉장히 강화를 좀 하죠. 중국은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으로 접근하고 그다음에 미국은 북한을 우호적으로 접근을 좀 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남한과도 이제 빅딜을 좀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는 협상 카드의 지렛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못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또 내년에 김정은은 현재 내년 올해 원산에 대대적인 관광단지 오픈이 있죠. 이대로는 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협상 카드를 받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에선 일신석재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쪽은 남북 접경지대, 이제 비무장지대에 군사보호무역으로 묶였던 땅이 굉장히 많이 좀 있습니다. 또 석재를 생산하는 그런 광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대장주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총이 한 1,500 정도 되는데 부동산 가치 이런 여러 가지 쪽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대장주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랜 동안 박스권에서 이제 돌파를 처음으로 시도를 좀 했죠.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시면은 교보증권에서 람다 256하고 MOU를 맺었다. STU 사업을 하는데 람다 256이라는 업체가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증권사에서 STU를 하는데 람다 256하고 무슨 관계지? 어떤 업체지? 궁금하신 내용이 있죠. 그만큼 람다 256의 업체 부분의 비밀 또는 이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이 되는 이슈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가상화폐에 관해서 어제부터 공부 중인데요. 계속해서 네. 탄력받아가는 흐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의 영향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제 또 AI 차르에 관한 뉴스도 나왔습니다. 네. 이 AI 차르가 가상화폐 책임자와 한자리로 통합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국내 네이버, 카카오, 국내 빅테크 기업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요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화폐 부분들은 네이버, 카카오도 가상화폐 전략을 분명하게 좀 세우고 있고 또 가상화폐가 지금 태동이 된 지 2008년부터 제휴됐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근데
현재 네이버는 라인이라는 메신저, 해외 메신저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확장을 좀 해주고 있죠. 여기에 사용자를 대상으로 현재 링크라는 어떤 가상화폐, 메인넷 이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좀 해주고 있죠. 지금은 핀샤로 바뀐 부분이 있고 카카오톡은 클레이틴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 계열사 국내용이 좀 해당이 되죠. 성격이 다른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 이제 해외 글로벌로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와 카카오하고 통합을 하는 그런 시너지 흐름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즌 2의 어떤 전략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부분은 클레이튼하고 핀시아 부분들이 두 개가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개발사는 클레이튼의 개발사는 카카오 그란드 X 그다음에 핀샤는 네이버 라인 텍플리스라는 회사 업체고 전부 다 재단은 해외 근거를 좀 두고 있다. 국내 이제 법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카카오 플랫폼은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하는데 2차 어떻게 보면은 생태계는 이제 보라라는 쪽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레이튼은 메인넷의 개념, 그러니까 iOS 개념처럼 운영 체계처럼 이런 여러 업체하고 제휴를 하면서 어떤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2차 파생으로 현재 메인넷을 기반으로 해서 2차 파트너로서의 이제 보라라는 코인도 현재 어떻게 보면 별도로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인이 두 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이런 어떤 수직 계열의 관계가 있고 보라라는 것은 현재 카카오 게임즈에서 발행한 코인인데 디지털 콘텐츠의 여러 쪽에 전문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의 이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알게 모르게 가상화폐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벌이고 있고 모든 것에 총대를 메고 있는 것이 이제 카카오 게임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카카오의 어떤 가상화폐 부분들은 그라운드 X란 현재 개발 회사에서 클레이튼을 발행하고 요걸 전국적으로 사업화시키고 활성화시킨 것은 카카오 게임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이제 람다 이오룩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이렇게 궁금하신데 여기 나왔습니다. 개발사. 그런데 기존에 이제 카카오에서는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그라운드 X가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해서 생태계를 이제 구축을 좀 했죠. 서비스형 이제 블록체인 그런 부분인데 또 다른 람다 이오룩이라는 회사에서 누니버스라는 어떤 플랫폼을 기반해서 또 다른 생태계를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루니버스라는 회사는 카카오하고 별개의 회사는 아니고 업비트가 운영하는 두나무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업비트에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룩이라는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두나무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STO라는 기술, 여러 가지 기술에서 가장 상용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증권사나 이쪽 관련해서 람다 이오룩하고 제휴를 많이 좀 하죠. 또 두나무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하고 또 다른 반개의 어떤 그 부분이 이제 두나무고 업비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네카오 다시 말해서 네이버 카카오하고 블록체인 동맹을 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봤더니 게임이 안 된다. 그래서 현재 네이버의 핀샤 처음에는 링크라고 했죠. 핀시아하고 클레이튼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래곤에이라는 어떤 그 부분들을 메인넷을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통합 블록체인이 나왔다 하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의
어떤 블록체인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네이버의 글로벌 확장성 이걸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카카오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니지만은 국내용밖에 머물지 못했는데 네이버 라인은 벌써 일본에 9,600만 명, 태국 5,500, 그다음에 대만 2,200, 그다음에 나머지 나라들도 뭐 규모는 적지만 꾸준하게 글로벌 확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가 네이버 라인의 어떤 회사죠.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한 네이버의 글로벌 SNS 전략 라인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쪽에서도 몇억 명 이렇게 유치하는 어떤 2, 3억 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페토라는 것도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스냅챗이나 현재 그 스노우나 이런 다른 플랫폼에서도 굉장히 글로벌 유저를 많이 확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 효과를 현재 바라보고 있죠. 또 제페토와 또 다른 어떤 플랫폼, 점프라는 메타버스 플랫폼도 이번에 출시를 좀 했기 때문에 전혀 이제 차원이 다른 어떤 스케일을 네이버에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제페토도 다시 한번 부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디지털 휴먼 기술과 XR 기기가 결합이 되면서 인터페이스 환경이 전혀 바뀌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아이콘 꾸민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인공지능 또 다른 AI 에이전시의 또 출현을 통해서 자유자재로 어떤 메타버스 환경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네이버의 메타버스 전략이 가장 압도적이고 그다음에 라인의 전략도 글로벌 차원에서 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서 라인을 뺏으려고 했던 것은 그런 국민 메신저를 다시 한번 회복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려다가 사실은 뭐 실패를 좀 했죠. 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블록체인을 뭐 사라는 뜻은 아니고 이 드래곤 체인 어떤 장기 차트로 보면은 대바닥의 또 움직임 또 네이버 카카오 통합이 돼서 블록체인의 어떤 시장 경제를 주도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파트너의 어떤 맹주 역할을 충분히 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네이버의 이제 제페토에 맞춰서 또 제2 넘버 2로 좀 하고 있는 것이 SK 그룹입니다. 이 브랜드도 비슷한 전략을 하고 있죠. 전부 다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2인자를 꿈꾸고 있는 데가 SK 쪽의 흐름으로 일단은 보시면 되고 SK도 메타버스 그다음에 가상화폐 전략 이런 것들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점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 가상화폐였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이 네카오뿐만 아니라 SK까지 집중하고 발을 넓혀가고 있는 분야니까요. 이 테마 집중해서 전략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예. 가상화폐 이야기 계속해서 예. 들어보니까요. 비트코인이 이 10만 달러를 앞두고 계속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지만요. 예. 다른 가상화폐들도 계속 훈풍이 불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안에서 국내 기업들도 좀 수혜를 입었으면 좋겠는데 예. 어떤 국내 기업들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예,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들은 보통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투자증권, 그다음에 우리기술투자 두 종목이 이쪽 관련해서는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은 업비트 운용사로서 두나무 지분 5.9%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 박스권 보이다가 다시 한번 주저앉았지만은 가상화폐 바람이 불면은 한 번은 이제 신고가를 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STO 바람도 상당히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기술 투자가 있죠. 그래서 업비트 운용사의 두나무 지분을 7.21
좀 더 많죠.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를 우리기술 투자를 하는 것은 지분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해주는데 차트로 보더라도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만 잘 안 빠지고 있죠. 그만큼 이 지분 가치가 하나투자증권보다는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 약간 침체지만은 다시 한번 살아나리라 좀 생각이 돼서 이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습니다. 먼저 하나투자증권의 경우에는요, 하나그룹 계열의 증권사고요. 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을 5.95%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비트코인 관련주로 꼽히고 있고요. 또 우리기술투자는 벤처캐피탈 전문 기업이고 하나보다는 1.26%포인트 높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전문가님, 두 회사 모두 두나무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대표적인 국내 가상화폐 기업 관련주라고 분류되고 있는데요. 예. 둘 중에서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네. 우리기술 투자 좋을 것 같습니다. 두나무 이제 계열사를 보게 되면은 두나무는 업비트를 운영을 좀 하고 있죠. 물론 다른 뭐 클레이라든가 아니면 람다 256 뭐 이 계열사도 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업비트다. 뭐 업비트는 잘 아시다시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어떤 그 가장 그 고객 수가 많은 시장 지배력이 1등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빗썸, 그다음에 코인원, 고팍스, 코빗 이런 회사들인데 빗썸 외에는 나머지는 명맥을 유지할 정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시장 지배력이 가장 강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카카오라는 상징성 부분들이 상당히 강한 거기 때문에 업비트가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거의 좀 해주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두나무 어떤 주요 주주 뭐 현황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기술투자가 7.2,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 5.9 뭐 이렇게 좀 되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기술투자가 업비트 운용사의 두나무 가치가 가장 잘 반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우리기술투자를 골랐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우리기술투자였습니다. 우리기술투자는 2024년 3월 기준 두나무 지분 4위를 차지했고요. 앞으로의 성장도 조금 기대가 되니까요. 저희 종목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바로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예,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고른 이유 부분들은 카카오 그룹주의 메타버스하고 NFT의 비즈니스의 모델을 가지면서 사업의 주체 역할을 카카오 게임즈에서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블록체인 사업을 가장 오랫동안 또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인 프렌즈 게임즈와 보라코인 이제 현재 발행사 웨이투빗을 합병을 좀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카카오 게임즈에서 어떻게 보면은 보라코인을 발행을 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뭐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카카오 메타버스 전략을 이제 실천하는 기업인데 빅게임 요소 부분들이죠. 스포츠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메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회사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좀 가지고 있죠. 특히 넵튠 부분, 넵튠 외에도 온마인드, 그다음에 맘모식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메타버스의 기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실제적으로 NFT도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가 추구하는 메타버스 전략의 사령탑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이 카카오 게임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 기존의 사업 뭐 이런 게임 사업 당연히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어떤 그 손색 없는 어떤 게임 요소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요소는 빅게임 요소. 게임 사업을 좀 탈피를 해야만이, 또 대중을 끌어들일 만한 유인이 있어야만이 이런 이 블록체인 사업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노력들을 많이 좀 하고 있고, 또 이것하고 이제 결합을 시키려고 열심히 좀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웨이투백과 프렌즈 게임즈를 좀 합병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웨이투비드에서 보라코인을 메타보라, 이 보라코인을 발행을 하죠. 보라코인 위에 메인 생태계는 클레이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장 스토리, 이런 부분들은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실제적인 사업들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 넵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넵튠이라는 회사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메타버스, 버추얼 휴먼 사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 넵튠의 시너지 효과도 노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카카오 게임즈의 어떤 자회사 넵튠의 어떤 시너지 가치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아주 오랫동안 침체를 보여주다가 최근에 거의 바닥을 찍은 모습이 연출이 좀 되고 있죠. 여기는 가바닥.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가바닥을 보이고 하다가 한번 크게 빠졌지만 역회된 숄더 형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보이다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금일 종가 정도 좀 되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6,6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23,3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전체 오늘 시장을 이제 정리하면은, 왜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핵심적으로 메타버스 전략을 제시를 했냐 하면은, 이 라인하고 해외용 라인, 그다음에 국내용인 카카오, 이거는 양립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블록체인에서는 합병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론 국제적으로 어떤 성장성은 나머지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뒤진 부분들이 있지만은, 아시아의 맹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코인도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우리나라의 빅테크 어떤 기업의 성장성도 다시 봐야 되고, 그중에 네이버의 성장성을 가장 압도적으로 독보적으로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 해외 성장성에 대한 가능성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내용들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머니 테마로 핀테크 2차 전지, 남북 경협, 가상화폐 올라왔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 교보증권이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맺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가상화폐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남은 우리 시장,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임상현 전문가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회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